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평면 도형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복습을 다시 해볼게요. 됐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기하는 도형 이야기라 그랬죠. 도형. 됐습니까? 얘는 도형입니다. 도형. 됐습니까? 기하는 도형이다. 자, 도형은 크게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으로 나뉘시는데 있습니까? 이 도형은 평면 도형과 공간 도형으로 나뉘십니다. 평면 도형 플러스 공간 도형.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평면 도형이 어, 거의 한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평면 도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도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실들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저번 시간 가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뭘까요? 점, 선, 면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평면의 세상에 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점과 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점 이야기는 실은 끝났습니다. 점. 됐습니까? 점. 평면상에서의 점입니다. 점. 됐습니까? 그리고 평면상에서 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점이 있고 자, 점에 좌표란 게 있었고 그죠? 됐습니까? 그 좌표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느냐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걸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정리를 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좌표가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있었죠? 내분점, 그렇죠? 외분점, 중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건 내분점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좀 써보시면 뭐요 정도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이 있으면, 그쵸? 점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누구냐면은, 기본적인 도형이 직선이죠, 직선. 그쵸? 그래서 점을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는 직선을 살펴본 겁니다. 직선. 괜찮으시겠죠? 직선. 음, 직선. 있습니까? 그럼 직선에서는 우리가 뭘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직선에서는?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핵심인 거죠. 직선의 방정식.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가장 기초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본형과 두 번째, 표준형과 세 번째, 일반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기본형은
원점에서 어떤 도형이 이루어지는 가장 심플한 형태의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렇죠? 표준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준형은 자, 요 기본형을 평행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라고 했죠. 평행이동. 위치를 좀 바꾼다 이겁니다. 표준형을 식을 정리하면 일반형이 나온다 그랬죠. 식 정리. 되시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y는 mx이고, 맞습니까? 표준형은 어떻게 된 거죠? y는 그렇죠? mx 이거는 뭐 따로 뗍시다. 표준형은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대로 씁시다. y 마이너스 베타에 m의 x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스타일이 표준형입니다. 일반형은 뭐다? ax 플러스 by. 그렇죠? 플러스 c 이퀄 제로. 있습니까? 이건데, 자,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도형의 방정식의 스타일인데, 우리가 도형에 따라서는, 그렇죠? 특수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 특수한 형태가 함수 형태의 표현입니다. 함수형,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 거죠. 뭐 함수형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는데 함수 형태의 표현인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시더라. 누가 직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쓰시더라. 근데 기본적인 패턴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다. 괜찮죠? 자, 이때 또 요 점하고 직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진장 많이 쓰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럼 요 점과 직선 사이에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서 기억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거리를 d라고 하시면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죠? 분모는 계수 제곱에 합하시고 루트. 그렇죠? 분자는 절대값에 대입한 거. 됐습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자, 점이든 직선이든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우리는 얘네들을 뭘 하실 수 있으면 되느냐면 이동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동. 자,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자, 요 정도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평면 도형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은 뭐 요 정도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하라는 교과서로 넘어갈 건데 점이랑 직선을 했으니까 평면에서 존재하는 도형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직선 말고 무슨 선이 있을까요? 직선 말고 그쵸? 곡선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곡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평면에 존재하는 곡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제 평면에 존재하는 평면 곡선입니다. 곡선. 맞습니까? 직선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곡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곡선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곡선이 있으니, 있습니까?
곡선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곡선, 기본 곡선입니다. 제일 심플한 곡선이죠. 맞습니까? 그 기본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2차 곡선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2차 곡선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맞습니까? 또는 얘를 원추곡선 또는 원뿔곡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원뿔 하나 그려놓으시면 거기에 다 있는 곡선이어서 원뿔곡선. 됐습니까? 자, 이 원뿔곡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포물선. 포물선이 아니라 선이죠. 네. 포물선. 세 번째, 타원. 네 번째, 쌍곡선. 이렇게. 네 종류의 기본 곡선이 있습니다.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통틀어서 우리는 2차 곡선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평면상의 곡선은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곡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3차 곡선, 4차 곡선 등등등 그렇죠? 또 있고 우리가 뭐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뭐 로그 곡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기하 단원에서는 누구를 집중해서 볼 거다? 여기 기본 곡선에 해당되는 얘를 볼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이런 거죠. 곡선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평면상에서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런 아이들은 다는 안 볼 건데, 부분적으로는 자, 어느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냐면은 미적분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 미적분 파트라고 하면 수학 분야로 미적분이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치면 수학 2 또는 미적분이라는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곡선의 형태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기본적인 도형인데, 됐습니까? 여기에 추가로 또 어떤 도형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게 되느냐면 새로운 어떤 도형입니다. 벡터라는 새로운 도형을 또 평면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벡터도 도형입니다. 도형. 됐습니까? 벡터도 도형입니다. 벡터.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평면의 그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정도 복습이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됐습니까? 여기 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1학년 때 했지만 가물가물하잖아요.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다. 아직 우리 기하책 못 들어갑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 됐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쑥 나가기 위해서 여기 원에서 기본적인 사실들을 그죠? 다 설명하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주인공만 싹싹 바뀌고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을 설명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자, 도형의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도형은 누구냐면은 도형은 점들이 모이면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도형은 점들의 모임이다. 점들의 모임이다.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은 하얀 눈밭에 점들이 발자국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도 자주 보시게 되냐면은 점의 자취다. 어떤 한 점이 움직인 점의 자취다. 또는 점 여러 개가 움직인 흔적이다. 점들의 자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인 거나 흔적을 난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결과물이 도형이다. 되겠죠? 근데 평면 도형이니까 점이 어디? 평면상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봅시다. 내가 X축, Y축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어떤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됐습니까?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 있냐면은 이렇게 됐습니까? 점들이 무진장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죠? 요런 하나의 연결된 선으로 보일 건데 실은 가까이 들어오면 떨어져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우리는 요런 점들의 모임을 어떤 도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직선이라는 직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그럼 여기에 점이 있을 건데 됐습니까? 요 점이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X좌표 있고 Y좌표 있고 X좌표 Y좌표 있고 X좌표 Y좌표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 X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슨 뜻이냐면은 X와 Y에 대한 어떤 식인데 그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식의 값을 잘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아니고 요 점들을 대입해야지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보니까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점들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보니까 이 도형을 나타내는 이름표, 즉 이 도형의 방정식이고 됐습니까? 우리는 얘를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신다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는 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X와 Y에 관한 어떤 방정식인데 X가 몇 차가 나오죠? 1차가 나오죠. Y가 몇 차가 나오죠? 1차가 나오죠. 그래서 XY에 관한 어떤 1차 방정식이 있고 그 1차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 Y의 순서상을 점을 찍으시면 얘는 항상 직선이 나옵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어떤 점들이 어떻게 몰려 있냐면은 어떤 점들이 자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친구도 여기도 X,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를 찾아봅니다. 관계식을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다 공통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관계를 얼마가 되는 관계식을 만들면 0이 되는 관계식을 하나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하나의 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등식은 저 노란색 위에 있는 X, Y를 집어넣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죠. 항등식이 아니라. 근데 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한다. 즉,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점을 찍어 봤을 때 원이 나오실 때 우리는 걔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신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특징은 여기 x가 몇 차일까요? 그쵸? 우리 알잖아요. 2차. y가 몇 차일까요? 2차.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도형도 있냐면은, 됐습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도 있다라 이겁니다. 점들이.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x, y가 있는데, x, y가 있는데, 관계식을 만듭니다. 어떻게? 0이 되도록. 근데 우리는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신다? 포물선이라고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포물선. 요런 곡선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을 때 성립시키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괜찮으시죠? 있습니까? 그럼 이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자, 요런 포물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이 방정식의 특징이 있겠죠. x가 몇 차일까요? x가 2차가 나오시고 y는 몇 차일까요? y는 1차가 되시는 특징이 있더라. 됐습니까? 근데 요런 도형도 우리가 평면상에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친구도 이름이 뭐냐면은 포물선이더라 이겁니다. 포물선.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여기 점 x, y가 있을 건데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x, y를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0이 된.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쵸? 얘가 안 켜져 있네요. 네. 들어가라.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있습니까?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또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 합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이때 특징이 얘는 x가 1차고 y가 2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곡선이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름이 뭘까요? 그쵸?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타원. 됩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도 x, y가 있는데 이 x, y들 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신다? 관계식을 만들어서 0이 되도록 하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그렇죠. 타원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 있죠? 그럼 이 타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x가 몇 차일까요? x가 2차입니다. y가 몇 차일까요? y도 2차입니다. 선생님 얘도 2차고 얘도 2차잖아요. 그럼 얘 둘은 어떻게 방정식으로 구별을 하시느냐? 됐습니까? 원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x도 2차고 y도 2차인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2차항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x 2차, y 2차인데 여기는 2차항의 개수가 어떻다? 다르게 나옵니다. 2차항의 개수가 다르다. 괜찮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곡선도 있냐면은, 됐습니까? 어떤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트로 존재합니다. 세트로 대칭되게. 우리는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따로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곡선이 두 개여서 쌍곡선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쌍곡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죠. x, y를 관계를 찾으셔서 0이 되도록 하는 관계식을 만들고 등식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쌍곡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십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그럼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x는 몇 차일까요? 근데 2차입니다. 여기 y 몇 차일까요? 2차입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2차항의 개수가 다릅니다. 2차항의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2차항의 개수가 다르기는 다른데 부호는 같아야 됩니다. 부호는 같다. 부호가 같다. 여기는 2차항의 개수가 다른데 부호가 다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의 부호가 다르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 봅시다. 직선 말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봤더니 2차항이 있죠? 2차항이 있죠? 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2차항이 있죠? 타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2차항이 있죠? 쌍곡선을 봤더니 2차항이 있죠? 최고차항이 다 2차항이죠. 그래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2차 곡선이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2차 곡선인지 이름인지 알겠죠? 방정식을 표현했을 때 2차로 표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 정도 설명만 가지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보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5x-3y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으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직선이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의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 이퀄 0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으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x는 2차고 y는 1차니까 얘는 어떤 도형이 된다? 포물선이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포물선. 한 번 더. 2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퀄 0을 만족하는 x, y를 점 찍으면 됐습니까?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얘도 포물선이 나오십니다. 근데 얘는 요런 형태의 포물선, 얘는 요런 형태의 포물선. 괜찮으시겠죠? 자, 그 다음은 5의 x의 제곱 더하기 5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라고 되어 있으면 됐습니까? 이 도형은 자 얘를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으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x도 2차고 y도 2차고 개수가 같으니까 아 얘는 원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은 자 4의 x의 제곱 플러스 3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퀄 제로입니다. 자 얘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걸까요? x 2차 y 2차인데 2차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타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타원.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자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걸까요? x 2차 y 2차인데 개수들 다르고 부호도 다르니까 얘는 쌍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식을 다 뭐라고 부르시느냐면은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시고 있습니까? 그 도형의 성질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그리고 왜 원, 포물선, 타원을 2차 곡선이라고 부르시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셨을까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2차 곡선으로 원부터 갈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2차 곡선이 나오시면 항상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원의 정의입니다. 원의 정.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평면에서 우리 어차피 평면이니까 평면 생략하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있습니까? 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앞으로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있습니까?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원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또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원이 뭐야? 동그라미요. 이따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안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과 가실 분들이잖아요. 괜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보내버립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한 정점이 있습니다. 한 점이 있습니다.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요만큼으로 그죠? 같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점도 있을 거고 있습니까? 뭐 요런 데도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쫙 이으시면 이런 원이 나오신다 이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그림이 안 예쁘니까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시느냐면은 자 요런 아이가 나오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점이 있고 됐습니까? 요 점으로부터 요 거리랑 됐습니까? 요 점으로부터 그렇죠? 요 거리랑 위에 어떤 점을 찍든지 간에 그렇죠?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는 항상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이때 용어죠, 용어. 우리는 요 점을 이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시고 됐습니까? 요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반지름이라고 부르신다. 이 정도까지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반지름. 됐죠? 자, 이게 원의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이 뭐다? 한 정점으로부터, 여기서 정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점은 줄임말입니다. 고정된 점. 됐습니까? 정점은 고정된 점입니다. 고정된 점. 괜찮으시죠? 한 점이 딱 고정돼 있고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신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세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됐습니까? 자,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의 첫 번째 기본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그죠? 원점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누가 원점일까요? 그렇죠. 중심이 원점입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은 R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유도는 안 하실 거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 기본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r제곱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기본형을 어떻게 하신다? 뭘 하시면 표준형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랬죠?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기본형을 평행이동을 할 건데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저번 시간에 했죠?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퀄 r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부르십니다. 표준형 됐습니까? 되시겠죠? 자, 표준형을 가지고 뭘 만드실 수 있냐면 일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형을 가지고. 자, 일반형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그냥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요거 풀어헤치고 요거 넘겨서. 그렇죠? 그걸 우리는 식을 정리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식 정리. 있습니까? 해서 정리된 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부르십니다. 있습니까? 자, 여기는 여기서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쓸게요. 기하스럽게 됐습니까? 왜냐면 2차 곡선은 일반형은 똑같이 쓸 거라서 여기를 A의 X의 제곱 더하기 B의 Y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C의 X 더하기 D의 Y 더하기 E 이퀄 제로라고 쓰시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붙으시면 되냐면은 A랑 B가 같다는 조건이 붙으시면 이게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X 이 말도 있어야 되겠죠. 저거 0 되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A는 0 아니고 B도 0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보고 이거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때 여기서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중심 0,0 반지름 R인 거 아실 거고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A, B 됐습니까? 여기서 반지름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을까요? 반지름은 절대값 R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반형에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건데 됐습니까? 어떻게 찾을 거냐? 됐습니까? 자, 그건 이따가 예를 들어서 갈 건데 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도 중심을 찾으셔야 되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됐죠?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갑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1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점 1,6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중심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2,3.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이 좀 편하시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r 제곱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죠? 1,6을 지나는 거죠. 얘가 1,6을 지난다. 그럼 r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1 집어넣으시면 얼마? 3의 제곱 9 더하기 6 집어넣으시면 얼마? 3의 제곱 9. 그게 r제곱. 그래서 r제곱이 18이니까 방정식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18이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소리죠? 루트 18이다. 요 정도까지는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1,3, 4,2, 5,1을 지나는 원입니다.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많이 쓰실 겁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근데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일반형은 우리가 이걸 공통적으로 쓰려고 여기 A, B를 붙였는데 요거 A랑 B랑 같으니까 A로 나눠버리셔도 되겠죠. 그래서 2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은 일반형을 훨씬 더 많이 쓰시긴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방정식을 만들 때는 그냥 얘를 더 쓰시는 게 훨씬 더 미지수가 적겠죠. by 플러스 c 콜 제로.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1, 3 집어넣으면 여기 10 되실 거고 플러스 a 플러스 3b 플러스 c 콜 제로 하시면 될 거고 4이니까 16에다가 4니까 20 더하기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콜 제로. 그 다음에 5,1 그죠? 25에다가 1이니까 26 플러스 5a 플러스 b 플러스 c 콜 제로. 얘를 뭐 하시면 된다?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연립은 어떻게 하시느냐? 있습니까? 여기에서 c를 소거해서 방정식 하나를 만드십니다. 있습니까? 여기서 c를 소거해서 방정식 하나를 만드시면 ab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거를 연립하셔서 ab 구하시고 마지막으로 c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많이 풀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뭘로 주어져 있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자, 요걸 연습을 좀 할게요. 지금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a 이퀄 0인데 원래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시느냐? 중심의 좌표는 자, 여기가 1로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해놓고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1창의 개수를 데려오는데 자, 어떻게 데려오느냐면은 됐습니까? 부호 바꾸고 반띵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부호 바꾸고 반띵. 부호 바꾸고 반띵. 반띵이라는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한데 확 와닿죠. 부호 바꾸고 반띵. 얘도 마찬가지. 부호 바꾸고 반띵. 부호 바꾸고 반띵. 됐습니까? 뭐 얘는 절반의 마이너스. 뭐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부호 바꾸고 반띵. 부호 바꾸면 2고 반띵하면 1이죠. 예. 네. 여기 훨씬 더 좋잖아요.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8이고 반띵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이게 중심의 좌표다 이겁니다.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요거를 제곱에서 데려옵니다.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제곱에서 데려옵니다. 제곱. 괜찮으시죠?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죠? 더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여기 상수를 데려옵니다. 상수. 상수를 데려오는데 얘는 부호 바꿔서 데려옵니다. 제곱이 아니라. 그럼 누가 되죠? 마이너스 a.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고 문제에서 뭐라면 중심이 1,b라 그럽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1,b라는 소리구나. 1,b. 따라서 b가 얼마인 거죠? b는 마이너스 4구나. 반지름이 3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을 제곱한 건 얼마죠? 9가 되시겠죠. 9. 됐습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17 빼기 9니까 8 하시면 되나요? 네. 그래서 a, b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는지 알겠죠? 자, 2창의 개수 1로 맞추시고 부호 바꾸고 반띵, 부호 바꾸고 반띵 하시면 중심의 좌표가 나오시고 중심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나서 상수항 부호 바꿔서 더해주시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오십니다. 됐습니까?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실게요. 자, 요거 가지고 연습하셔도 되겠네요. 방정식 얘가 있는데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으면 아까 선생님이 x 2차, y 2차 개수 같으니까 원이 된다며요. 근데 자 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 원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x 2차, y 2차인 방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2차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을 점을 찍으면 무조건 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을 가지고 그죠? 원에 있는 애초에 원이 있는데 여기에 관계식을 만들면 x 2차, y 2차, 2차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어떤 방정식이 x 2차, y 2차, 2차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항상 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연습시키느라고 약식으로 이거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는
그 얘가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리 맞춰놨습니다. 원 됩니다. 포물선 됩니다. 타원 됩니다. 쌍고 다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안 되는 방정식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반지름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즉 다시 쓰시면 얘는 이런 이야기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일단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게 만약에 원이라고 생각하고 중심을 구해봅시다. 중심은 얼마 되겠죠? 1, 1이니까 부호 바꾸고 반띵 1, 부호 바꾸고 반띵 마이너스 2.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반지름의 제곱 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각 제곱에서도 합니다.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상수항 부호 바꿔서 데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져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0보다 안 크면 이 방정식 그냥 방정식일 뿐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으면 절대로 원이 안 그려진다 이 소리입니다. 반지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k는 어떻게 된다? 넘기시면 4보다는 작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k 자리에 4보다 큰 거, 뭐 10 이런 거 집어넣고 점 찍어서 그려보면 원이 안 나오신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든지 뭐 3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원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 됐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앞에 줍니다. 원의 방정식 해놓고 주면 아 이게 맞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점 찍는다고 해서 그렇죠? 2창의 개수가 같을 때 항상 원이 그려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원 아닌데, 그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름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지름이죠. 지름의 양 끝점이 누구냐면은 A점 0,3 그 다음에 4,1입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 만들면 중심이 필요하시는 거죠. 중심은 여기 중점 하시면 되죠. 중점이 얼마죠? 2,2 됐습니까?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쓰시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고 반지름 요 거리 구하셔도 되죠. 요 거리 구하셔도 되죠. 아니면 요 거리 구하셔가지고 반띵하셔도 되죠. x좌표 차이 2제곱 4 더하기 1 루트 반지름은 루트 5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들 1학년 때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요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요거는 공간 도형할 때 좀 많이 써먹을 거라서 됐습니까? 여기 봅시다. 점 P가 있고 원이 있습니다. Q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자꾸 이걸 그리죠? 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2,4는 실은 원밖의 점입니다. P점이 어디 있냐면은 마이너스 2,4 됐습니까? Q점은 어디 있냐면 Q점이 이 원위의 점입니다. Q. 그럼 PQ의 길이는 요 길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Q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는 거다? P에서 Q까지 거리가 있는데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자, 제일 작은 점은 어디냐면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Q를 어디 찾으시면 되냐면은, 여기 중심이 있고, 중심과 얘를 쫙 연결합니다. 됐죠? Q가 여기 있을 때, 그죠? PQ의 길이가 제일 짧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연장을 하셔서, Q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제일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중심과 P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뒤에, 그렇죠? 반지름만큼 빼버리면 최소 거리가 나오실 거고,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오시는 거. 너무 많이 해서, 그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찾아야 되죠? 중심의 좌표 찾으셔야 되겠죠? 이제 빨리 찾으실 수 있죠? 중심의 좌표 얼마? 부호 바꾸고 반띵 1, 부호 바꾸고 반띵 마이너스 1. 반지름은 제곱을 구하시면 어떻다? 1 더하기 1에 2 해서 4. 그럼 반지름은 2.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죠? x좌표 차이 제곱 3이니까 9 더하기 y좌표 차이 5제곱 25 루트. 그렇죠? 그래서 루트 34. 맞나요? 맞겠죠? 네. 반지름은 얼마? 2. 됐습니까? 그럼 최소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요 거리. 그렇죠? 루트 34 마이너스 2.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얼마? 루트 34 플러스 2.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 뭐 곱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원과 직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